역사적인 9연승의 기록이 마이애미 인터의 마지막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10번째 승리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노력 끝에 메시는 이제 휴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나슈빌에 대한 마이애미의 0에서 0 무승부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마이애미 인터는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 동부 지역 랭킹에서 꼴찌에 있으며 시카고 파이어의 9위와 10점 차이가 납니다. 이 팀이 역사적인 트래블을 차지하고 세 번째 챔피언십을 창출하는 기회가 멀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베컴 회장의 팀에 대한 명백하고 걱정스러운 점은 그들이 메시의 에너지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각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마카 신문은 서지오 부스케츠, 조디 알바, 그리고 메시와 같은 바르셀로나 출신의 3인방 선수들의 궁지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쉬빌이 메시의 10번째 출전을 맞아 미안해하다 라는 루벤 지메네스의 기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메시가 팀에 합류한 이후 9연승을 차지한 미아미가 처음으로 점수를 잃게 되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바르셀로나 출신 3인방의 열정적인 경쟁과 격렬한 충돌이었다. 메시는 상대 선수와 부딪혔고 밀어붙였는데 부스케츠는 도전받았다. 너 마지막으로 나를 건드린 거일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심판에게 반대당하자 조르디 알바는 경기 막바지에 경기 종료 신호 뒤에 공을 던졌다. 그들 사이의 경쟁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내쉬빌은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도록 희망하며 요새를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격렬하게 경기를 펼치지는 않았다. 경기 속도는 느렸고 메시의 멋진 패스 중 몇 개를 제외하고는 조르디 알바와 테일러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 맞아, 이 경기에서 내쉬빌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와 있었으며 브라이언 아눈가와 덱스 메카티 두 선수의 힘과 경험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인터 마이애미 위 중장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시가 서지오 부스케츠와 디에고 고메즈와 자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쉬빌도 상당히 견고하게 수비를 펴고 고의적으로 파울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인터 마이애미 위 최고 선수인 조디 알바, 부스케츠 및 메시도 짜증을 내야 했습니다. 내쉬빌 위 수비가 어떻게 불쾌한 경기를 펼쳤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GOLF.com과 그들의 분석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내쉬빌 위 압도적인 수비 전략으로 메시는 침묵했습니다. 기자 리안 토미치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 마이애미 위 공격 라인을 압살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리안은 내쉬빌 위 두 중앙 수비수 잭마허와 루카스 맥노톤을 특히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이날 메시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두 이름, 잭마허와 루카스 맥노톤, 기억하세요. 메시는 어렵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위 슈퍼스타는 늘 내쉬빌 위 수비수들 앞에서 짜증을 내며 경기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MLS에 온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그를 그렇게 보는 순간입니다. 메시는 완전히 침묵했고 인터 마이애미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0에서 0 무승부로 중요한 점수를 잃었습니다. 결과는 어려운 시기에 나오게 되었으며 클럽은 곧 국제대회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시를 포함한 일부 스타 선수들은 자국 대표팀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메시는 마치 두 발을 꽉 조여놓은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인터 마이애미에 온 이후에 뛴 모든 경기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내쉬빌과의 경기에서 그는 더 이상 팀을 지원할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메시는 한 발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메시가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쉬빌은 그것을 빠르게 좁히고 메시는 그가 항상 해왔던 기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이 경기에서 내쉬빌의 훌륭한 수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칭찬하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 결국 그들의 단단한 수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시는 이 경기에서 득점하거나 어시스트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이것은 공평한 결과입니다. 내쉬빌은 그들의 강력한 수비력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메시는 이제 아르헨티나로 갈 때 불쾌한 기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의 팀은 그가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메시의 불쾌함은 메시가 마허와 작은 갈등을 가진 뒤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심이 개입하고 메시를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와 축구를 즐기며 두 번째로 메시가 그런 식으로 분노한 것을 관객들이 보았습니다.
명백하게 오늘 메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물론 0에서 0 무승부로 인해 플레이오프 진출팀 MLS 우승을 노린 인터 마이애미의 꿈은 짧은 시간 동안 뒤로 밀려났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연승 행진이 9경기에서 중단된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미러는 이 불편한 밤이 DRV PNK 경기장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하며 그들의 새로운 슈퍼스타들이 결혼식의 주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메시가 이 팀에 합류한 이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9연속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3가지 다른 대회에서 경기를 치르며 실제로 피곤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는 내슈빌과의 경기에서 피곤함을 드러냈으며 이번에는 인터 마이애미를 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메시의 미국 도착 이후 경기 빈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36세로 넘어간 슈퍼스타에게 진짜 체력 고문인 것 같습니다. 메시는 내슈빌과의 경기를 포함하여 총 10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메시는 뉴욕 레드불스와의 경기를 제외하고 완전한 9경기를 치러야 했으며 메시는 투입되기 전에 60분간 휴식을 취했으며 빛났습니다. 놀랍게도 메시는 단 4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으로 10경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4일에 한 번은 메시가 그의 클럽과 경기를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이렇게 빈도가 높은 경기를 치르는 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실제로 아무리 좋은 나이에 있더라도 그런 빈도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여행도 큰 어려움 중 하나이며 선수의 체력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를 매우 필요로 하며 특히 메시의 지원을 받아 역사적인 트래블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베컴 회장의 지도 아래에서 클럽은 최소한 다음 3경기 동안은 메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가 국가대표팀과 함께 피파 데이즈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는 9월 8일과 13일에 월드컵 2026 예선에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와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훈련 캠프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10월 13일과 18일에 파라과이와 페루와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큰 문제로 인해 인터 마이애미 팬들은 마치 불길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MLS 리그의 1단계가 10월 22일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월과 10월에 열리는 경기들은 직접적으로 인터 마이애미의 운명을 결정하며 이 팀이 동부 지역 플레이오프 참가 자격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메시에게 무척 의존하고 있는 지금 메시 없이 인터 마이애미가 MLS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메시가 없었을 때와 메시가 있었을 때 인터 마이애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메시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모든 세계가 지난 한 달 동안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를 하나의 신으로 여겼을 때, 그런데도 메시와 함께 이런 순간을 조금 더 천천히 즐겨보십시오. 무승부나 심지어 패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메시의 놀라운 가치를 상실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인터 마이애미가 MLS에서 우승 기회를 놓친다 해도 메시는 여전히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에 축구 열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